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울산에서 전국 규모 씨름대회가 열렸으며 일제에 대한 항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구 성안동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25m 높이의 절벽 70여 미터가 붕괴돼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전국적인 정전 사태로 울산에서도 10억 원대 피해가 접수됐지만 한전의 보상 규모는 107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이 출범 5년 만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구름 조금 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0.2도, 낮 최고 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산지방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 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중구 성안동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25m 높이의 절개지 70여 미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되면서 주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사 현장 절개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까지 생겨났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갈라져 있어 추가 붕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절개지가 붕괴한 건 그제 오후 4시 50분쯤. 아파트 부지 조성 사업을 하던 중 높이 25m, 길이 70m가량의 절개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그 산사태처럼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밑에는 뭐 별다른 작업 없었고 토공 작업 좀 많이 떨어져 했는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작업은 그쪽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붕괴로 바로 옆 길촌마을 진입도로에도 큰 균열이 생겨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 그것도 안 해놔놓고 허가 받은 얘가 허가도 받아 소리도 없고 NH 본사 알아보라 하고. LH공사는 연약 지반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업체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석 달 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울산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정전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그런데 한전이 보상을 결정한 피해액은 겨우 107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15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내 한 안경점. 작업 중이던 렌즈 절삭기가 정전으로 멈추면서 125만 원짜리 수입 렌즈를 못 쓰게 돼 한전 측에 피해를 접수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접수를 하라고 해서 피해 접수를 했는데 결국에 피해 보상 접수는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접수만 받은 거고 결국에 이렇게 보상 다 안 되는 거잖아요. 9.15 정전 사태 이후 한전은 대대적인 피해 접수를 받았지만 실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225곳에서 10억 356만 원의 정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한전은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상을 마쳤는데 18곳, 금액으론 고작 107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두 5억여 원의 피해를 접수한 공장 13곳은 단 한 곳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전 측은 지식경제부의 실사를 거쳐 보상 작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손해사정사들이 실사를 한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실사 기준이라는 것은 손해사정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거네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18명의 손해사정인이 전국의 피해 사례 8,233건을 심사하는 데다 이 또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9.15 정전 사태에 이어 지난 6일 석유화학공단 정전 사태까지 대규모 정전 사태로 시민과 공단 기업체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책임 있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계약 전력 1000kW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체의 피크 시간대 전력을 10% 감축하는 정부의 절전 대책에 대해서 해당 업체 40%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력 감축 대상 기업체와 기관 437곳 중 40.7%인 178곳이 이의 제기를 해 67곳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의 제기를 한 기업체는 대부분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 산업과 조선, 자동차 관련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에는 대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8살 이모 씨는 최근 대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속이 첨단 범죄 수사과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전체적이 된 상황이거든요. 검사라는 사람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며 신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180여 명 계좌는 1억 3천 정도가. 하지만 알려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한 곳은 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 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침해센터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장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적으면 이들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시키라고 속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인데요. 육안으로는 똑같지만 기관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의 경우 관공서에서만 쓸 수 있는 go.kr 도메인 대신 이처럼 .com으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기 전에 인터넷진흥원 등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젯밤 8시쯤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60살 이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을 태워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부엌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전기 배선의 이상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낮 12시쯤에는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아파트 6층에서도 불이 나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겨울철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결연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이 출범 5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 시간. 학생들이 최첨단 절삭 공구를 이리저리 돌리며 쇳덩이 가공에 여념이 없습니다. 파란 불꽃을 튀기며 금속판을 이어붙이는 눈매엔 기술 명장의 꿈이 연걸어갑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계나 재료들은 모두 자매결연 기업이 지원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이 출범 5년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서관, 학교 시설, 운동장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교육환경이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235개 학교가 1개 이상의 기업과 결연을 통해 장비와 급식비, 메세나 활동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사회 공헌을 적극 펼치는 업체로 각인되며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훌륭히 자라서 훗날 동량이 되어 기업으로 돌아올 때 기업은 더 큰 보람을 얻을 겁니다. 아울러 학교와 기업이 이렇게 윈윈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학교와 기업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외고 옹벽복구공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북구의회가 지원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울산시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0억 원의 외고 지원금은 승인했지만 올해분 10억 원은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내년도분 10억 원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외고 지원금은 당초 외고 유치를 조건으로 약속한 것인 만큼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지원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합격했습니다. 학교 측은 한수원이 합격 통보한 202명 가운데 울산 마이스터고교 학생 12명이 포함돼 전국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한수원의 직무와 관련된 맞춤식 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울산의 씨름대회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울산 씨름대회가 단순한 놀이문화를 넘어서 항일 정신의 발산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자입니다. 1963년 추석을 앞둔 태화강변에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태화강과 동천강 주변 모래밭은 씨름장으로 안성맞춤이었고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도 씨름이 성행했다는 기록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 놀이 문화였던 씨름의 그 중추적인 경상도 동부 지역 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또 울산이고, 울산에서 씨름은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황금기였습니다. 1924년 이미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가 열려 유명 선수들이 몰렸고 당시 중앙지에 지역 행사로는 처음 광고가 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어진 등을 중심으로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씨름은 청년운동과 연계돼 항일 정신의 분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1930년대 후반 울산의 씨름은 서울보다 먼저 탄압받았고 광복이 돼서야 부활했습니다. 실험으로 표출하면서 무언의 항일운동이니까 일제강점기 항거하는 울산화 연구센터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화강 둔치에 씨름장을 복원해 옛 명성을 되찾자고 제안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의 국제화 수준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국제화 지표로 전국 도시의 국제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울산은 서울과 경기, 인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국제화 지표는 인구와 외국인 비율 등 4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4년 평균 입주량의 6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내년 울산의 입주 예정 물량은 4,282가구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입주 물량의 6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62% 증가한 것이지만 짝수년도 입주 물량이 홀수년도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많은 것을 감안하면 미분양 증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월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거된 뒤 동구 지역에서는 방화로 인한 산불이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불다람쥐 검거 이후 동구 지역 산불은 지난 4월 16일 마골산 일대 300제곱미터를 태운 실화 한 건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는 지난 8월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며 신고자 포상은 형이 확정된 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울주군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경우 교통 두절이 우려되는 도로가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겨울철 설에 대비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통 두절 예방을 위해 제설 장비 27대와 염화칼슘 178톤, 모래 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또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도 구축해서 초기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